두드려라. 그리하면 문해력이 열릴 것이다. 네, 김종길 국어 논술학원만의 특별한 문해력 향상 방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종길 국어 논술학원에서 중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별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해력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이제 문해력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문해력이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공부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학업 성취에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과학도 모든 문제의 의도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으실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문해력은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갔을 때 사회를 읽어가는 방식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글을 통하여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했을 때 문해력을 좀 높은 친구들이 확실히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해력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해력은 크게 세 가지의 사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적 사고는요, 그 지문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는지, 특히 중심 화제와 단락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있는 추론적인 사고는 사실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해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 방식은요, 수능에서도 많이 이제 요구하는 능력인데요. 이 비판적인 사고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하고 지금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일관되는지를 확인하는 사고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적 독해, 추론적 사고, 그다음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이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잠깐의 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역별 독해 방법이랑 관련된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예문이 적혀 있어요. 고양이가 밤새 울었다. 아무래도 저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은 것 같다. 라는 이제 문장을 읽었을 때 문해력을 따라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적인 독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읽고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는 능력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양이가 밤새 울었다. 또 새끼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전개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사실적인 독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론적인 독해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서 저 고양이라는 이제 문장을 쓴 걸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 듣는 사람 모두에게 고양이가 멀리 있구나 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또라는 걸 통해서 이전에도 지금 보고 있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적이 있었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는다라는 이제 그 문장을 보니까 이 고양이의 성별이 암컷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더라도 나와 있는 표제 등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방식이 추론적인 독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독해는요, 지금 읽었던 사실적인 독해, 추론적인 독해를 바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좀 확인을 하는 건데요. 비판적인 독해에 따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울었던 고양이가 지금 새끼를 낳은 고양이와 같은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소리로 들은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배경 지식을 활용했을 때 이 고양이의 울음이 단순히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나타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비판적인 독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사실적인 독해, 추론적인 독해, 비판적인 독해 세 가지의 능력이 모두 있어야지만 문해력이 좀 높은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방법
방법들을 어떻게 알아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준비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제안입니다. 아마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은 문해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휘학습입니다. 단순히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사용되는 속담이나 아니면 관용 표현, 그리고 한자 성어 등을 골고루 이제 암기를 해줘야지 친구들이 요거를 꾸준히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어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과제이긴 하지만 이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글을 읽을 때 친근하고 알아가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학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양질의 독서 습관인데요. 네, 요거는 아마 다른 많은 영상에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추세였다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양질의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한 책을 읽었을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책과 관련된 다른 책과 비교를 해서 또는 사회적인 거랑 이 책이 어떻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책을 읽을 때 이제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휘학습하고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요, 배경 지식을 향상할 수 있고 일단 모든 글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습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요, 말하기, 듣기, 쓰기의 이제 능력을 골고루 발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하기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말하기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들어주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이죠. 이런 것처럼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 그리고 서로의 관점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같은 글을 읽더라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또 해석의 가능성이 풍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일반적인 이제 주제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각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쓰기 능력입니다. 네, 여기 있는 쓰기는요, 학생들이 말하고 듣는 거는요, 음성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거나 아니면 금방 희발성이 되는 그런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글을 통해 정리를 하고 또 이 글을 쓰는 능력을 길러가게 되면서 첨삭을 받고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배웠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해력을 기른다 라고 했을 때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의 방식을 세 가지를 모두 다 골고루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유형별 문제풀이인데요. 단순히 위에 있는 과정은 글을 읽고 나서 나의 지식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라면 지금 이제 저희 학생들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수능이라는 이제 큰 목표를 쳐나가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이 문해력이랑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충을 해주자면은 유형별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단순히 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 능력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오답 점검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 점검은 단순히 답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쓰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랐던 1번의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는지, 그리고 이거의 정답이 2번인데 2번은 왜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학생들이 요거와 관련된 문해력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끝나기보다는 그 외에 쓰는 작업이든 듣는 작업이든 또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탕으로 저희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는 어떤 정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냐면요, 통합국어와 독서논술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통합국어는요, 문학이나 문법의 개념을 학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개념들을 문제에 잘 끌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와 관련된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네, 이 통합국어 시간에는 단순히 교과 개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와 관련된 테스트도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 프롬 내에서 어휘학습이랑 문제풀이 유형과 관련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독서 논술 수업인데요. 저희가 1학년하고 2, 3학년하고 조금 커리큘럼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분야별 필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저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에 대한 내용일치보다는 이 책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제 지식 또는 사회적인 신문 기사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이 책에서 배웠던 그 시사하는 바가 우리 사회랑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점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수업이 논술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서 수업은요, 이제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 비문학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단락별로 정리하면서 문제랑 연결짓는 습관을 통해서 문해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김정길 국어학원 정규 프로그램과 문해력 향상 방법이었습니다. 문해력 향상은 모든 과목의 첫 힘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많은 학생들이 문해력 테스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헤쳐나갈 그 힘들을 길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